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실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핵 공동연습과 관련해 부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날 발언의 정확한 뜻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게 논란이 돼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며 우리는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라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에 대응해 양국이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on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and it is very much how it stands. But following their meeting in Cambodi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Un tasked their teams to plan for an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nuclear use by North Korea.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이 계획은 양국이 노력하고 있는 일이고 윤 대통령이 전날 발언에서 명확히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연습이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틀리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한 미한 양국의 조율된 대응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말도 맞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So in terms of extended deterrence, we are fully committed to our alliance with the ROK and 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We take extended deterrence very seriously.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확장 억제가 의미 있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이 철통 같다는 것을 말과 행동 모두 증명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확장 억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I'm not awar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 would refer you to our allies in the ROK to speak to their perspective on this. But when it comes to extended deterrence, we are on precisely the same page.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양자와 미한일 3자 회의 때마다 전면에 내세우고 중심이 되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의 118대 의회가 3일 공식 개회한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새 회기 외교안보 정책의 모든 초점을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의회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이완의 방위를 증대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 및 상호 외교를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을 진전시켰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의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데 초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워싱턴의 비영리 기구인 아메리칸 아이디어 연구소 발행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글을 통해 태평양 전역에서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영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타이완과 한국, 호주, 일본,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공산주의 중국에 맞선 중요한 방어벽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유엔 안보리 신임 비상임 이사국이자 1월 의장국으로 선출된 일본이 안보리 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이 더욱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의장을 맡은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시카네 대사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 논의에 통일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d like to convey the voice of Japan or Japanese who are facing this, threatening danger coming from our neighborhood, and try to make our best efforts to come up with a unified voice of the Security Council. That's one of the things I will be pursuing joining this Security Council. 이시카네 대사는 그러면서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까다로운 북한 문제에서 안보리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북한과 다른 관련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영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지적하면서 일본은 미국, 한국 등과 더욱 협력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creasing threats we are, feeling coming from the northern part of Japan, from that country which is located to the north of Japan. We are getting, giving a second thought to the national strategy, national, defense strategy. So we will be more actively engaging and cooperat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ur cooperation with ROK is also on the rise. So this is something we are doing in Tokyo, Washington, and Seoul. 이시카네 대사는 이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논의가 안보리에서 열리기를 희망한다면서 관련 회의 개최를 시사했습니다. 이시카네 대사는 특히 지난해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논의됐지만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공개적으로 열리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공개 회의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을 통해 없애겠다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정책 목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3일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 웨비나에 참석해 유화책을 통한 억제는 전혀 억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핵무기 보유, 미한동맹 약화, 한반도 지배 등 4가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희망하지만 희망이 유일한 행동 방침일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무인기를 한국 영공에 침투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분명히 평화적인 의도의 행동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대화와 군의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하며 이상주의는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쓸모없는 짓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이례적으로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열악한 경제 취약성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은 과다한 국방비와 재원 부족으로 소비재에 투자하지 않아 주민들의 삶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세울 게 거의 없는 경제 실적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의 경제가 올해에도 획기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다만 북중 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본격적인 북중교역 재개 여부에 따라 경제 지표가 올해보다 다소 반등할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통일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이렇다 할 경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가 재원을 국방력 강화에 집중한 정책 운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자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취지는 분명히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해외 적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며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제조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의 조 맨친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재무부가 상업용과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확실히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새 회기에 이런 규정 시행을 막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생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지난해 제정된 IRA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차별적인 조치라는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재무부는 추가 지침 공개를 통해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오는 3월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IRA를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